아니 그거 갖다 놓고 그래도 낫어. 보면 여기가 64개에서 12개 개가 그려져 있어. 이 개만 보고도 몇 월 달인지를 알아야 돼. 이 개만 보고도. 근데 오늘 공부를 하면 몇 월 달인지 그냥 알 수가 있어.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지지로 해서 뭐 이렇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해서 12달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몇 월 달인지 알고 자월이면은 개가 이렇게 되고 뭐 개명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개명까지 알려면은 먼저 요 사성 8개를 알아야 돼요. 8개. 8개는 자 일생이법에 의해서 하나는 둘을 낳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태극인데 태극의 음양이 자 양과 음으로 되어 있죠. 이걸 양의라고 그래. 의가 양의라고 그래. 양의. 그래서 이 음과 양인데 이 양이 일생이법에 의해서 두 개를 낳아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양 하나, 하나가 그랬어. 원래 이 양이 그대로 올라가서 양 하나씩은 두 개가 되는데 하나씩은 있고 거기에 양과 음이 하나씩 들어갔어. 그래서 이걸 사상이라고 그래요. 네 개가 있다. 요놈 하나, 양 하나, 하나가 두 개씩 나와가지고 네 개가 됐어요. 둘이 두 개씩 나서. 그래서 양이가 사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을 양이 두 개 있는 걸 태양이라고 그러고 하나 있고 음이 위에 있고 양이 밑에 있는 걸 소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음이 위에 있으니까 음이 먼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양이 있으니까 양이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적은 양이다. 그러니까 소양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음이다 해서 순음이라고도 그러고 태음이라고 그래요. 태음. 이거 태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 사상이 또 두 개씩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8개가 되는 거예요. 그걸 8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8개는 이렇게 양이 3개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 이 8개는 이건 천이고 이건 연못이에요. 연못. 요건 불이야. 우리 태극기에도 있죠. 불이고 이거는 우레야 우레. 번개 우레치고 이건 바람을 나타내요. 바람. 이건 물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산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땅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태극기에 요 4개가 다 있어요. 그렇죠? 태극기에 있는 것이 이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하늘. 그래서 하늘 쪽에 자 불은 어떻게 해요? 불의 성격은 항상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야.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불은 빨간색으로 표현했어. 저 위에 하늘. 그 다음에 물과 땅은 아래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8개가 나왔어요. 이 8개를 읽을 줄 알아야만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계명을 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개를 한번 따라서 읽어봅니다. 그림을 잘 보고 하세요. 일건천, 이택택, 삼리화, 사진매. 다시 할게요. 여기다 안 써놓으니까. 미기가 없어서 나가보네. 나안 그래. 못 나가지. 내가 실수했어. 써놔야 되는데. 정리라고 뭐. 제자의 수준을 생각해 주세요. 자 이제 다시 따라 읽을게. 일건천, 이택택, 삼리화, 사진례, 오선풍, 육감수, 칠강산, 팔곤지. 자 일건천은
하늘건자 하늘천자입니다.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태택은 절길택자 연못택자입니다. 자, 연못택자는 양이 두 줄이 있고 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땅을 의미하고 땅 위에 음으로 된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못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은혜 택자야, 덕 택자. 연못은 어때요? 땅 위에 있는 연못은 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오만 잡초가 다 자랄 수 있는 수분을 제공해주고 새들도 날라와서 물을 먹고 짐승들도 와서 물을 먹어. 이 덕택으로 산다 해서 은혜 택자야. 그래서 한자도 보면 자 물이 이거 덮으라자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덮여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복한 행자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 택자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삼리화의 화는 이겁니다. 촛불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이거 촛불이라고 합시다. 가장 양호 있어. 네. 이 가는 아주 밝고 요건 조금 어둡습니다. 여기는 가운데는. 맞아요. 촛불을 잘 살펴보시면 가는 밝은 표시고 겉은 그래서 양쪽 가에는 양으로 표시했고 가운데는 음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사진내인데요. 진짜는 뭐예요? 농사 짓는 시기를 말합니다. 진짜는 땅이 이제 막 아지랭이가 팍팍 올라가는 그런 계절이에요. 땅 위에서 이렇게 아지랭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계절.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때야. 농사를 지을 시기예요. 그래서 삼진내고 그다음에 오선풍은 손자는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이 억세요, 부드러워요? 부드럽습니다. 네, 바람 풍자는 자 바람은 계절풍도 불지만은 어떻게요? 위에서 아래로 불고 그 아래에서 부딪히면 다시 올라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바람은 그 다음에 이 바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 벌레처럼 파고든다는 거야. 아무리 조그만 구멍이 있어도 벌레처럼 파고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네. 이렇게 한번 가르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없어. 윤상회밖에 없어. 네. 그래서 이 바람은 부드럽기는 하지만은 벌레처럼 파고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드럽고 파고드는 성격, 육감수, 오선풍입니다. 육감수는 이거 구덩이 감자입니다. 물은 어떻게 해요? 어떤 구덩이든지 그냥 안 지나칩니다. 다 채워주고 갑니다. 그래서 윤화하는 성격, 언제든지 내려가는 성격만 있는데도 내려가기는 가되 구덩이를 다 채워주고 간다. 그래서 물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 다음에 칠간산은 보시면 양이 하나고 음이 두 개죠. 칠간산. 음에서 계속 올라가려 했더니 끝을 막았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끝까지 산이다. 산이다. 그 다음에 철곤지는 다 음으로써 하늘이 준 빛을 기운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땅이다. 그래서 땅에서 만물을 소생시킨다 해서 공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건천 이태택 상리와 살인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건지를 꼭 외워야 돼. 사실은 한자를 배우려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한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 그리고 이 8개를 못 외우면 64개를 읽을 줄을 몰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자,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한번 지우겠습니다. 다 머리가 좋으니까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우겠습니다. 그 어렵게 그린 거를 다 지워버렸잖아. 그 다음에 제가 나눠준 자료 중에
요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 다 만들어 가지고 프린트를 못하니까 옛날 사무실 가갖고 이거 20장을 빼왔어. 요것도 가서 다시 만들어서 여기 우리 그 내가 준 교재에 3페이지하고 4페이지인가에 나눠져 갖고 나와 있어 갖고 한꺼번에 보게끔 이거 다시 만들었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이 한자는 뭐예요? 어디? 여기 있는. 네, 양. 양음. 이거는 양이고 네. 이거는 음이다. 네, 알겠습니다. 양음에 이러면 또 순서를 양음 이렇게 써놓을 줄 모르니까 음양 이렇게 바뀌죠. 네. 읽기는 그 정도 알아요. 짝대기 두 개는 의미래. 짝대기 두 개는 음입니다. 맞다. 자, 그렇구나. 제가 말했죠. 이거는 숫자로 몇일까요? 셋. 아 하나. 둘. 요거는 세 개. 셋.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 두 개. 요거는 이 세 토막을 한 토막을 없애고 두 토막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건 3이야. 그럼 일은 어떻게? 일은 없어요. 너좀 떨어져. 자, 그러면 빌려가. 이거를 잘 보겠습니다. 나 몰랐으니까. 요거는 보시면 자자 밑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에 자 우리가 우주는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순환 원칙에 의해서 계속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요. 만약에 오차가 생긴다면 우린 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다 어디로 갔겠지. D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과 동시에 이게 마칠 역자예요. 끝난과 동시에 시작됐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끝과 동시에 시작됐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개로는 이렇게 됐어. 개로 이렇게 됐고 이 개는 자 아까 우리가 이거 무슨 개라 했어요? 빨리 모르면 팔개를 봐. 팔꿈치. 이거는 지야 지 그러니까 아.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 이건 뭐예요? 그거는요. 잘 봐봐. 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는 그릴 때는 밑에서부터 걸려 올라가지만은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팔개를 하나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니까 지, 래, 지뢰 이걸 복개라고 그래요. 자, 지뢰 복개는 자, 우리가 회복할 때 이 복자 써. 회복할 때. 그렇죠? 회복할 때 이 복자 써요, 안 써요? 한자를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여튼 모른다 치고. 당황하셨어. 자, 이 복자를 한자에서 이거는 항상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올려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 어디예요? 바로 여기에요. 맨 꼭대기 정호야.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더 이상 못 오르게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복자를 보면 요거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해가 지금 아직 못 났단 소리야. 해가 눌려 있다. 아직은 못 났다. 근데 어떻게? 천천히 걸을 새자죠. 천천히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갈척자. 비록 양이 눌려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회복되어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뢰 복개라고 그럽니다. 지뢰 복개. 그래서 이제 다음은 양이 하나 더 생겼어.
자, 지.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지택님. 지택. 그렇죠. 지택. 지택. 써 있잖아요. 옆에. 어디 써 있어요? 옆에 써 있잖아. 아니 그거 봐 이거 이해장. 와 여기 여기 다 써 있잖아. 앞으로 따지고 있었는데 크게도 써뒀는데. 어머 어머. 우리는 이렇게 따지고 있었는데 천재. 컨닝도 11억이야. 나 연못이라고 나 지못이라고. 이것만 보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나 그렇게 끝났어. 아니 아까 이거 보라고 그랬어. 지택임계입니다. 지택임계. 이건 이제 계속 알게 되면 이제 뭐 사실 주역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계명만 읽을 줄 알고 이게 11월 달이다. 이게 12월 달이다. 이 문양만 보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에 해당한다. 축에 해당한다. 이거 순서대로 쭉 나가니까 자, 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3개고 위로 음이 3개. 네. 이런 거 어떻게 읽겠어요? 지천대. 지천계야. 자, 지천. 하늘이 밑에 있고 땅이 위에 있는 격이야.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다 받아들여. 자, 이거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기운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범대가 좋은 거네. 춘자는 이렇게 이 하늘의 기운을 다 양의 기운을 다 받아들인다 해서 춘을 이렇게 써. 여기에서 나왔어. 양의 기운을 다 받아들이는 거야. 양의 기운을 다 받아들여서 올려가는 게 그게 봄이야. 그래서 양의 기운을 다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음은 만물을 소생시키죠. 그래서 봄부터 만물이 소생돼요. 네. 그래서 이건 지천 택계야. 태계. 지천태. 네. 지천택계. 아, 택계. 택계. 되게요? 태. 이거 수태예요, 선생님. 클태자. 그렇게. 클태자. 거기도 써놨을 건데 내가 12지지에 1월 클태라고 써놨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얘네는 자 양이 4개가 있고 음이 2개 있어요. 네, 음이 2개.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 외천. 내천 대장계예요. 내천 대장계. 대장. 대장이 뭐예요? 우리 마누라. 크게 장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대장. 그 다음에 자 진월로 가면 음력 3월을 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위에 하나만 비었어. 진월. 진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읽어? 택천쾌계예요. 택천쾌. 저 결정이 딱 그거예요. 농사 짓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다 양으로 채워졌어 이제. 네. 양으로 채워졌어. 거가 이거는 중천계입니다. 이거요. 거듭 중자. 천이 거듭됐다 해서 중천계라고 그럽니다. 중천. 해가 그래서 졌다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건계야, 건계. 중천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중천건계. 뱀띠인 사람들은 좋겠다. 네. 그죠? 양 많아서. 그러니까 뱀띠 여자들이 좋겠다. 그래서 다 좋은 이유도 뒤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 5월이 됐습니다. 5월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으로 다 있던 것이 하나씩 없어져. 음으로 시작돼.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요거는 낮이죠. 여기는 밤인데 거꾸로 그러셨는데. 아 거꾸로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밑에가 위에 거 하나만 지우면 되죠. 이것도 자꾸 그려버려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건 무슨 개예요?
천풍 국계. 구. 자, 천풍 국계인데 이거는 만날 구자예요. 뭐예요? 전부 양이었다가 드디어 음을 하나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드디어 음을 하나 만났다. 그 다음에 음력 6월로 갑니다. 음력 6월. 여기는 이제 음이 두 개가 생겼어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천풍 돈깨라고 하겠어요. 자, 천풍 돈깨는 달도 음이고 돼지도 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간다 그래서 저긴데 이 계절이 되면 가을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열매들이 감춰져야 돼요. 그 숨을 돈자도 되고 달아날 돈자도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숨을 준비를 해. 그럼 숨을 준비를 하려면 씨앗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 그래서 가을철 되면 모든 곡식의 껍질이 딱딱해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추위를 대비한 거예요. 여기 이때부터. 네. 그 다음에 신께 신께는 뭐예요? 천지 비계. 이게 원래 한자에서는 어떻게 읽어요? 부라고 읽었습니다. 안일 부자야. 근데 주역에서는 비라고 있습니다. 안일 비자. 이거 저기 그 앞에 거요. 네. 천산이 아니에요? 천풍 다음에 천산돈이 아니에요? 천산돈이 맞죠? 천풍이 두 개 있어요. 천산일 것 같아요. 천산돈. 예, 천산돈. 그러네. 이거 잘못했네. 칠간산이라 해야 되니까 맞아요. 천산돈. 천산돈. 6월달이요? 6월 달 거. 6월이 천산. 천풍이 아니고 천산. 천삼돈이에요. 천삼돈. 내가 이게 잘못했네요. 네, 오타. 죄송합니다. 고쳐. 천산으로. 네. 천삼풍입니다. 천산돈. 천산돈입니다. 고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비했고, 그 다음에 홍지 8월. 홍지 관계 예. 네? 천지. 천집 입자 지금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홍지 이렇게 했어요. 풍지관입니다. 풍지관. 본다 해서 풍지관자예요. 자, 볼 관자는 황새가 보는 거예요. 황새가. 자, 황새는 자, 새 종류의 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닭벼슬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자, 닭벼슬을 그려놓고 큰 눈을 두 개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새 추자 황새를 나타냅니다. 이거. 그래서 황새가 보는 것, 볼 견자를 넣어갖고 그래서 이걸 볼관. 그래서 관람하다, 영화 관람 뭐 이렇게 하듯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죠.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것을 관이라고 그럽니다. 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관이라고 그러고. 자, 요거는 간이라고 그래요. 선술자의 눈 목자. 눈 위에다 손으로 이렇게 올려갖고 봐. 어떻게 해요?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타고 막대 가면서 산을 보는 걸 주마간산이라고 그러죠. 멀리 보는 산이야 이거. 손 올려갖고 이렇게 보는 거야. 멀리 보는 거. 요거는 자세히 보는 거야. 눈 크게 뜨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음력 9월로 자, 음력 9월로 이제 양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양이 하나 남았어. 그래서 깎은다, 깎여갖고 간다. 양이 이제 점점 없어진다. 그래갖고 깎일 박자, 깎일 박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중지 공괴. 공깨예요. 땅곤자를 씁니다. 땅곤. 중지 공깨. 그래서 요거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자 법계 그러면 자에 해당하고 이거 자축 민묘 진사오미 해서 11월 달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봄이 여기가 봄이에요. 3개월씩 음력으로 1, 2, 3월이 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4, 5, 6이 뭐예요? 여름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7, 8, 9가 가을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9, 10, 11, 12가 겨울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 계절에 1월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문으로 표시하면 우리가 한 계절의 계절을 나는 사주가 좋은 건데. 그래? 벌써 한문 공부하면서 사주 공부하려고 하면 됩니다. 여기 막 나와 있잖아. 이게 여름에 뱀띠나 용띠나 말띠는 좋은 거야. 자, 한 계절을 초순, 중순, 하순으로 나눌 때 초순을 맹이라고 그러고 중순을 중이라고 그러고 말순을 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맹춘 그랬어요. 그러면 몇 월 달이에요? 1월. 1, 2, 3. 그렇지. 1, 2, 3. 맹춘 그랬어. 그러니까 어디다가 뭐 글씨를 누가 써놨는데 한문으로 뭐 개면연 맹춘 그렇게 써놨어. 그러면 개면연 음력 1월 달에 이 글을 썼다 이런 뜻이야.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자 8월이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8월이면 8월이면은 가을. 자 가을이 7, 8, 9니까 8월은 개묘년 중하. 뭐? 뭐라고? 개묘년 중화. 중추 그래야지. 중추절. 그래서 8월 15일을 중추절이라고 그래. 중추. 중추. 그러면 자 중추. 어? 자, 겨울 하시네요. 자 개동 그래서 뭐 몇 월 달이야? 개동. 개동. 12월. 12월. 그렇지. 음력 12월이라는 거야. 겨울 중에 제일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12월. 이거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글씨를 보시면 이렇게 써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자로. 그걸 외워야 되는 거. 이렇게 진짜로 어디 가면은 이렇게 써놓은 데가 많아. 그래요. 맹춘.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쓰면은 이렇게 써놓은 글씨 딱 써놓고 이렇게 써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개묘년 1월 달에 윤상현이 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추라고 써주면 그거고 개동이라고 써놨으면 음력 12월 달에 그거 썼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개정, 계절 개정. 계절 개자예요. 계절을 3등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게 저기 중지 공부터 11월, 12월이 겨울이에요? 그렇지. 1월은 왜야? 1월 음력으로 1월, 2월, 3월은 봄이야. 음력. 음력으로.
우리가 그래서 양력에 조금 헷갈려가지고 음력으로 하면 2월 말이나 3월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양력으로 하면 음력으로 10월, 11월, 12월이 겨울이에요. 10월부터 음력. 10월부터 한 달 반. 양력으로 따지면 이게 한 달 7, 반 정도 8, 지나고 9가 가을이고 4, 5, 6이 길이 여름이죠. 처지니까. 음력이니까. 자, 그래서 너무 이제 요거는 지우고 우리가 12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건 지우겠습니다. 나도 지금 이해가 뭐가? 이거는 이 그림으로 아는데 이 여기 걔 이름이에요. 태극 모양해서 이렇게 여기가 산이거든요. 여기 두 번째라서 산. 자, 여기가 곡계라고 하고 대장께 지태가 깊게 그렇게 이름이라고. 불러. 자, 우리가 날짜 변경선을 뭐라고 그럽니까? 날짜 변경선. 좌우선. 그렇죠. 좌우선이라고 그래. 날짜 변경선. 아는 사람 한 명밖에 없네. 좌우선? 그냥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났어. 기억이 안 나요? 좌우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거 처음 들어. 좌우선. 좌우선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날짜 변경선이 북에서 좌우선인데 남쪽으로 요거예요, 요거. 좌오. 그냥 이거 직진? 좌우선. 아, 이거 날짜를 변경하는 선이야. 그 선을 이거는 해가 뜨고 지고를 말하는 것이고 해가 뜨고 지금 그 날짜가 변경된 게 아니고 요게 자시부터 선이 좌우선이라 해가지고 날짜 변경선. 도시 그 좌우선. 아니구나. 좌우선. 그렇죠. 경도. 아, 경기. 경도는 들어오지 않지. 경도가 좌우선이 나와. 그렇죠. 경도는. 자, 위도는 위아래 이렇게 그러면 그만해. 경도는 그만하세요. 지금 나가야 돼. 자, 모르는 봐요 우리가. 이거 내가 맞춰야지. 진짜로? 빨리 컨유래.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거. 하지. 어? 하지. 앞에 거 읽어봐. 앞에 거. 앞에 화천. 사천. 뒤에 건. 뒤에 건 천. 이거 화천이죠. 대유. 네. 그럼 화천 대유 요즘 유명하잖아. 천화 화천 대육계야 이거. 64개 중에 14번째에 나온 개로 뒤에는 14번째로 나온 개로 화천 대유야. 이 화천 대유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 모든 만물을 얻는다는 뜻이야. 대장도? 대장동. 그래서 그래서 이름 어떻게 맞아.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 근데 그 또 화천 대유 말고 또 이건 뭐야? 천화. 천하 동인. 천화 동인. 동인계야. 이 천화 동인계는 여기는 없어. 어디 쓰는지 몰라서. 13번 64개 중에 13번째 개로 나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 먹은 일을 사람을 다 얻어가지고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야. 짱 좋은 그래서 그것도 대인이래야 되는 거지. 화천대유는 하늘의 도움으로 세상을 얻는 거고 천하동인은 마음 먹은 일을 다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이 회사를 정해놨어. 대장동. 근데 그대로 다 됐어.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야. 그다음에 지은 이름이야. 내가 여기서 이 개 갖고 설명한 거는 조금 공부가 덜 됐어. 더 명량을 공부하신 우리 정선 후배님이 계시는데 내가 앞에서 이게 말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주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명리학을 공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전볼람 이쪽 와서 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지지를 이제 이때부터 합니다. 12지지에 자는 시간상으로 몇 시예요? 밤 12시야.
그래서 자정 그러는 자정. 거야. 밤 12시. 자, 때로는 이 자가 띠. 쥐띠로 정해놨는데 쥐. 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자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12개, 12지지에 12개의 동물을 넣어놨는데 그래도 관련성이 있게 넣어놨어요. 네. 따지고 보면. 자, 이 지는 계상으로 다 여기에 다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시기죠. 지 발가락을 보면 앞에는 4개, 뒷다리는 5개예요. 양과 음이 교차해 동물 중에서 음에서 양으로 교차하는 시기야. 배가 4개. 여기에 가장 이 음과 양으로 교차하는 시기를 나타내는 동물 중에 지 다리를 보니까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어. 앞발이 먼저 나가야 뒷발이 가죠. 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양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넘어간 그 동물을 보니까 지었어. 설화에 의해서 뭐 소가 열심히 뛰어갔는데 끝에 가서 누가 지가 팍 뛰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그건 다 설화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이 제일 잘 닮은 동물이 지역으로. 여기에 맞아갖고 자에다가 넣었어. 그래서 지서자를 써놨어요. 지서자는 어떻게 써요?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죠. 있고. 쥐 서자. 여기 때문에 어떻게 됐더라? 이렇게 이렇게. 꼬리. 이게 꼬리. 이거는 절구구자야. 결국 절구공은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 사이로 계속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지서자는. 그러니까 이게 구멍 사이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자는 자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그래도 찾아보니까 이게 제일 됐다. 그 다음에 지라는 놈이, 자, 우리가 흔히 이거 무슨 자자라고 그래요? 아들 자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는 종자 자자예요. 씨앗도 종자라든가 이렇게 다 해요. 이 종자를 잘 퍼뜨린 놈이 지야. 그래서 종자의 대명사가 지번식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쥐띠를 만들어 놨어. 됐죠 이제? 그래서 쥐띠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제 알았어. 그 다음에 요거는 소띠야, 소띠. 소띠인데 소는 한자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건 관계없어. 요거는 축자는 이건데 양 기운을 받아갖고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땅이 열렸다는 거야. 한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양 기운이 2개가 이제 딱 올라오면서 드디어 땅 기운이 열렸다. 땅을, 그러니까 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땅이 새싹이 틀려고, 땅의 양 기운을 받아갖고 새싹이 틀려고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땅을 뒤엎을 수 있는 동물이 무엇일까 하다 보니까 서로 뒤엎어서 소띠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 축씨가 소띠가 됐어. 소띠. 그 다음에 인시를 볼게요. 인시는 이제 양기운이 3개가 생겼어. 그 다음에 음기운이야. 이거는 이 양기운이 다 일로 뚫고 올라간다는 소리야.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봄이 시작돼가지고 봄 기운이 이렇게 해서 이 양 기운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 기운이 올라. 그래서 이게 음력 1월이 되고 여기다가 호랑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자를 써놨어. 근데 이 인자는 요임금이 원력을 만들어 놓고 다 그 신하들을 공달을 놓고 해서 그 동서남북에다 사람을 다 보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게 달력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을 했었대. 그때 이제 해가 뜨는 모습을 보고 인빈 출시 출일 뭐 인빈 일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뭐지 떠오르는 해를 공경이 맞이했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여기는 완전히 뜰 때야. 떠오르기 시작한 때인데 이 해를 공경이 맞이했다 했는데 이게 동물로 보니까 공경할 만한 게 위험도 있고 공경할 만한 그러니까 호랑이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는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 보면 호랑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공경할 만한 동물이 호랑이밖에 없었대. 그래서 호랑이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범띠가 됐어. 범띠. 그 다음에 음력 2월로 묘시가 됩니다. 묘시. 묘자는 이 문자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려있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땅이 이제는 열렸다는 거야. 양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땅이 열렸어. 그래서 열고 간다. 그래서 여기다가 땅이 열리고 어쩌고 하는 것은 보니까 동물 중에 제일로 땅굴을 잘 파는 토끼가 있더라. 그래서 토끼띠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토끼띠. 땅을 잘 파고 다니는 놈. 그래서 교활한 토끼는 땅굴을 3개 판다잖아. 아주 깨가만. 질문 있어요. 네. 개묘년이잖아요. 네. 이게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개묘년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면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하늘도 열리고 땅이 열렸다는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주요 공부는 아직 덜 해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근데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하겠어. 주요 지금 공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거예요. 개묘라는 글자를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을 갖거든요. 네. 그 개묘의 우회가 지금 발이잖아요. 네. 발이 거꾸로 지금 하늘을 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밑에가 천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세상이 어떻게 되나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가 개판이죠. 자, 틀어버리면 안 되는 그래서 여기 땅을 잘 파는 놈을 토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 3월로 진월입니다. 진월은 여러분들 이건데 여기다가 허리를 굽히면 어떻게 돼요? 농사 짓는 시기라는 거야. 농사 짓는 시기. 네, 농사 짓는 시기야. 그래서 이 시기에는 농사를 짓는데 이 시기 때 땅이 아른아른해가지고 아지랭이가 올라가는 시기야. 근데 용도 양기운을 받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음기운을 받으면 땅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걸 용의 비유를 했어. 아르라지 같이 올라가는 아지랭이 같이 올라가는 용의 비했어. 그래서 이때는 농사를 지고 굉장히 옛날 농경사에서는 굉장히 바쁘고 힘들 때예요. 그래서 이 때를 헤아리는 게 뭐예요? 욕 보는 거예요. 욕볼 욕자야.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고생하면 아이고 욕 보십니다 그러죠. 그 욕자야. 농사를 지어갖고 너무 힘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너무 힘들어서 허리가 굽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그거를 헤아려 주는 것이 그 농사 짓는 걸 헤아려 주는 것을 헤아릴 초자죠. 헤아려 주는 것을 욕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맨날 그 톨게이트 지나가면서 차로 가면서 주차비 주면서 옛날에 우리 직원 하나 저 경북 봉화 사람인데 여 보이소 하고 지나갔어. 전라도는 욕받네. 전라도 욕 봤어. 네, 욕받네.
그래서 독버섯이 아지랑이 같이 올라가는 동물을 해서 용을 해놨습니다. 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예. 네. 너무 정확한 설명이죠. 다음에 자, 4월입니다. 4월은 여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계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꽉 찼어. 양으로만. 그렇죠. 그래서 꽉 차서 이렇게 배가 불로 간 상태예요. 이렇게 됐어. 근데 배가 불로 간 건 뱀도 있지만 이거 뱀을 집어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원래 뱀은 한자로 어떻게 표현해요? 뱀 삭자를 써야 돼요. 뱀 삭자는 곤충은 곤충이죠. 뱀도 곤충이야. 근데 이놈은 집안에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항신이나 부엌에 가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옛날에 집배. 집뱀. 집구름. 그래서 그 뱀은 안 죽여. 맞아. 집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었어. 미신까지. 그래서 집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 벌레를 만드는 게 뱀 삭자야. 요 4월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들은 뱀들을 했어. 그리고 자, 이 동물 중에서 이게 다 양으로 딱 쌌죠. 완전 약물인 거는 뱀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모든 게 다 약물로 이루어진 거. 그게 뱀이야, 뱀. 하필이면 뱀을 갖다 보는. 오늘 무진장 좋은 거 뱀 거. 이거 어디 가서 싫어하는데 예? 뱀 되기 싫어. 대학에 가서도 절대 대학원 가서도 누가 이렇게 강의 안 해줘. 네, 옳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요. 아, 진짜요. 네. 그 다음에 음력 5월은 중하시 중하 음력 5월이니까 네. 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 이거는 이렇게 본다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게 딱 막아놨어요. 이렇게 눌러놓은 거예요. 이게 옷이고 자 가장 더울 때예요. 이때가. 자 우리가 태극은 가장 더울 때는 아니구나. 가장 해가 많이 올라올 때예요. 태극을 왜 이렇게 안 그려놓고 이래놓고 양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아무리 여기서부터 해가 떠가지고 여기까지 다 올라서 여기서부터 다시 지기 시작하지만은 요 최고점이 올라올 때가 제일 더울 때가 아니고 요 때까지가 제일 더울 때야. 기운이 양기운이 여기까지 남아있다는 거야. 물론 여기서부터 음이 생겨서 음으로 가기 시작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최고 더운 게 아니고 음이 돼도 이 양기운이 남아서 이 정도 때가 제일로 더울 때다 해서 이렇게 태극으로 만들어 놓지 이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5야. 자, 날이 더워지고 최고 쪽으로 올라서 더웠는데도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힘을 가진 동물이 뭐예요? 야. 말이야, 말. 그래서 여기다 말을 넣었어. 말은 최고의 힘을 자랑해. 그래서 옛날 우리가 자동차 이런 것도 만들 때 힘으로 하면 뭐예요? 마력 그래, 마력. 그래서 5마력 그러면 5마리 말이 끌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5마력, 뭐 100마력 그러잖아요. 뒤로는 기계가 좋아지면서. 그리고 이 동물 중에서 앞발을 두고 쭉 일어서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동물 중에 제일로 높이 올라가는 게 말이래요. 두 발을 들고 쭉 올리는 거. 물론 작은 동물도 두 발 쓰고 이렇게 쓰기는 서도 낮아. 근데 그쵸. 말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들 이렇게 개 제일로 높이 올라간다 해서 말띠를 거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돈벌이. 그다음에 아, 6월. 뒤에 학생들 궁신거려요. 왜? 왜 궁금거려? 청소시켜야 돼. 요거는 뭐냐면 나무목에다가 이 양을 그린 게 아니라 짧은 음을 그려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짧은 음. 아직. 그건 그래서 이때가 이제 시작되면은 음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되면은 이제 곡식이 익어갈 때가 돼요. 곡식이. 네. 이걸 되면은 음이 두 개가 있고 추위가 다가올 거를 예견하고 이때부터는 곡식이 익어가면서 껍질을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는 맛이 들지 않았어. 그래서 아직 맛이 들지 않았어요. 맛이 들면 어떻게 했어요? 입이 자주 가겠죠. 완전히 맛이 들면. 그래서 여기다 이것은 만미자가 돼. 이때는 맛이 있을 때는 이때는 아주 이제 맛이 들어버릴 때야. 근데 아직은 입이 자주 안 가. 그래서 아직은 맛이 덜 들었어. 곡식이 열리긴 열렸는데 아직 맛은 덜 들어있어. 한자 보면 진짜 너무 철학적이고 진짜 이론적이죠. 네. 그래서 아직은 맛이 덜 들은 시기다. 그래가지고 여기 내가 그랬어요.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나머지 다. 저기 독일 또 날씨가 좀 여기보다 좀 따뜻하죠. 네, 따뜻합니다. 그리고 같은 온도여도 느껴지는 이 체온으로 느껴지는 체감 온도가 달라요. 자, 7월 음력 7월은 음이 세 개가 들어가 있고 양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이쁜 해. 반반이네. 네. 이게 가장 안정적인 거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으니까 가장 안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비. 이거 제일 배우기 쉽네. 이 땅 위에서 계속 올라갈라 했더니 하늘이 꽉 막고 있다 해서 막길비 그럽니다. 막길부 비 비교고요. 여기에는 신 12지간으로 신이야. 자, 우리가 여기에 밭이라면 밭에 무슨 종자를 뿌려놨어. 그럼 제일 먼저 나온 게 뭘까요? 뿌리, 뿌리? 갑. 그래서 우리가 갑질한다고 그래. 제일 먼저야. 갑이야. 그 다음에 이걸 다 뿌리가 눈에는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나온 거 뭘까? 싹. 밭에서 나온 게 싹. 드디어 말미암을 유자인데 드디어 말미암았다. 요놈 2개를 다 합쳐놓은 게 바로 폈어. 펼 신자입니다. 쫙 폈다. 다 됐다. 이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졌다. 이거야.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졌다는 건 12지는 농경 문화와 관계 있고 농경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접혀졌다는 거는 모든 곡식이 다 이제 익었다 이런 뜻입니다. 음력 7월. 음력 7월이면 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익어갖고 봄을 이제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저기 했다. 그래서 몸을 잘 펴는 동물이 뭘까요? 이게 쫙 펴졌어. 고양이. 공자? 제일로 잘 펴는 게 원숭이입니다. 몸을 잘 펴는 거. 그래서 이쪽 저쪽 나무를 쫙 펴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신에다가 동물 중에 신에 잘 펴져 있는 동물을 특징으로 삼아서 뭐로 했어요? 원숭이로 했어요. 원숭이 원자입니다. 아, 이거 원숭이 원자가 이렇게 써요.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는 몸을 잘 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월 달은
유달이라고 합니다. 내가 8월달 태어났어야 잘 살 수 있었겠고. 그러니까 몇 월에 태어났는데 닭 대신에 3월달. 3월달이 좋은 거예요. 용띠 유. 요거는 술병. 요렇게 닮았나요? 술이 이만큼 차 있어. 나랬다 그러면. 그래서 이걸 술병 유자라고 그럽니다. 술병을 술병을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왜 여기다 켜놨을까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여기서 이제 곡식이 다 익어서 여기는 걷어 드리고 수확을 해서 자 곡식을 제일 먼저 걷어 들여갖고 곡식이 다 왔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술 담아요. 할곡에서 술 담아요. 자 제일로 좋은 곡식은 어떻게 해요? 신한테 바칩니다. 신한테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에 좋은 곡식은 쏠다나 종자를 남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 자기들이 먹는 거야. 그래서 술을 담근 시절입니다. 그래서 술병 유자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핵곡식으로 술을 만든다는 계절이야. 이 계절이. 그래서 음력 8월달에 핵곡식으로 술을 담는다. 그래서 여기가 물이 채워지면 뭐예요? 술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혼백이 어떻게 돼? 백. 이게 백이지. 이 우리 혼백이라는 거는 유교는 자, 떠돌아다니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별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죠. 네. 이자는 어쩔 수 없는 헤어짐, 별자는 관계로 끊어진 일을 이 양면이 있습니다. 혼백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흩어져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거를 혼비백산 그런 거야. 혼비백산. 그래서 이 혼비백산은 하늘과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낼 때 신을 불러오면 뭐로 불러와요? 향으로 불러와. 그래서 쑥향을 태워가지고 쑥을 태우면 그 향기가 어떻게 연기라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혼을 부르는 거야. 향기는. 아니 이 향은 하늘로 올라가서 태워서 올라가기 때문에 혼을 부르는 거고 혼백에서 백은 뭐로 해야 돼? 땅속에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 술을 만들어서 땅에 뿌려갖고 그 향기로 올라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향과 술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뭐예요? 현주가 뭐예요? 현주. 검은 술. 현주는 자 자기 부모님이 술을 입에도 못 대고 돌아가셨어. 근데 입에도 못 대고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제삼날이라고 술 따라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럴 때 현주를 따라라. 저거는 물이야 물. 물을 따라놓은 잔에 물을 채우는 걸 현주라고 그래. 물 따르잖아. 현주. 물 따라야 되는 아 진짜 중요한 거 말이죠. 현주라고 그런다. 그래서 현주는 물로 만든 잔에다가 물을 채우는 걸 현주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당유는 왜 여기다 닭은 뭐예요? 우리가 삼계탕 할 때 이 개자를 써. 닭개자. 닭개자인데 닭하고 이거 관계가 없는 듯 하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신데 8월달 음력 8월달인데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술 향을 혼백을 부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 술은 뭐로 만드냐면 울창주라고 그게 울자가 이게 한자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울릉도 할 때 울주군 할 때 울자야. 빽빽한 울자야. 빽빽한 울자. 빽빽한 울자인데 자 요게 울창주 울자예요. 울자는 그냥 이것만 써놓으면 울자야. 이렇게만 써놓을까 이걸 쓰든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울창주인데 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술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야. 술 항아리. 동인. 그리고 이렇게 덮어놓은 건데 자 우리가 이거는 한자가 이자예요. 근데 이 안에 독을 담아놓고 이건 비수비자에 숟가락 국자를 말하는 거야. 그 형체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 울창주 술인데 이 울창주는 뭐로 만들어요? 울창주는 돼지. 예? 맥주. 보리와 같이 생긴 곡자인데 기장이라고 있어요. 아 노란색. 돼지가 노란색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저번에 저 검은색이라 하잖아요. 기장으로 술을 만드는데 기장은 검은색은 좋은데. 하늘과 땅을 닮은 곡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장의 껍질은 하늘을 닮았어요. 근데 알맹이는 땅을 닮았어. 그래서 껍질은 까맣고 속은 노래.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에 천지현황 할 때 천지현황 하늘은 검고 땅은 노릇하. 그래서 하늘은 기장이 이거 닮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장으로 술을 담가가지고 울창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댁을 불러 호는 향기로 부르고 향으로 부르고 댁은 술로 불러갖고 그 제사집에 있으면은 밖에다가 쑥을 태우고 술을 뿌려 울창주로. 그래놓고 한 6시간이나 10시간 정도 지나면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원래 제사. 그래 다 막걸리를 하잖아요. 제사지는. 저 줄이 없습니다. 귀하니까. 기하니까 이제 피로 막걸리로 변한 거죠. 지금은 막걸리 쓴 사람 없죠. 종종만 있어요. 종종 아니면 소주. 그래서 기장으로 술을 담근. 그래서 이쪽이 그래서 제사하고 관계 있고 또 이게 서쪽이랑 관계가 있죠. 서쪽은 뭐예요? 해가 졌다는 소리잖아요. 해가 여기서 떴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고 요거는 낮이 되고 여기서 져서 이제 밤위에서 아침까지 간 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햇대같이 이렇게 걸어놨다 해서 햇대 위에 저녁에 햇대 위에 올라가는 동물이 닭이다. 그래서 닭띠를 넣었어요. 이 햇대 위에 올라가서 자지 않으면 닭은 죽어. 원래 뭐 이렇게 와서 파먹어도 가만히 있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닭대가 감각이 없나? 감각이 없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닭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봤죠. 닭띠입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음력 9월달로 왔습니다. 음력 9월달에 오면은 이렇게 해서 양이 하나밖에 없어. 이제 다 갔어. 그래서 양이 하나밖에 없어. 다 양을 깎았다 해서 박이에요. 박. 깎을 박자입니다. 깎을 박자. 산지 박계. 산지 박계고 여기다가는 이게 원래 이제 가을이 돼갖고 완전히 겨울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해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 낙엽은 다 떨어지고 이렇게 열매 하나만 남아있는 상이야. 이게 하나만 남아있는 상이고
여기다가 이걸 했는데 이게 이제 가지만 남아있던 상이고 이 가지에 풀 같은 것이 많이 붙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성할 무자가 돼. 무성할 무자가 되는 건데 여기에 열매 하나, 양 하나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양 하나만. 이 양마저 이제 지금 다 없애려고 저기 하는 게 뭐예요? 자, 이놈 하나도 없애려고 이업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음이야, 음. 이 음들이 이거 하나만 또 없애려고 계속 날이 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음이 이 양 하나만 또 이업하고 있는 게 이업 위자예요. 이게 이업하다 할 때 이업하다 할 때 위자야 이게. 이업하다 위자. 근데 이거를 아예 멸하고 싶다, 아예 망하기 싶다 그럼 뭐로 해야 되겠어? 물과 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넣고 여기다 불을 넣으면 멸공할 때 그 멸자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야. 물과 불로. 멸자 멸할 멸자. 멸치의 멸자 아닙니다. 발음상 맞다. 멸치는 발음상 멸치입니다. 그래서 이어받는 존재고 이 자체가 이 개 자체가 뭘 닮았어요? 이걸 닮았어요. 그래서 자 문을 제일 잘 지키는 동물이 뭘까요? 그래서 개띠가 됩니다. 예. 문을 가장 많이 다룬. 그 다음에 마지막 10월 달에는 10월 달에는 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다 비어있다. 그래서 뭐 차지 않고 다 비어있다. 그래서 비어있지 않는 상태는 비어있는 상태는 만물을 소생할 수 있는 것이다. 땅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지공계입니다. 중지공계고 임신을 할 수 있는 계절이다. 다르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건 돼지머리 해 그랬는데 이걸 옛날 자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음으로 돼 있는 글자입니다. 속이 다 비었다, 다 음으로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했어요? 비는 네, 돼지 십자나 돼지 돈자입니다. 어차피 돼지 고기잖아. 이거 6달 월자니까 6달 월자 돼지. 돼지는 몸짓이 통통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어린 새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의 집 가자로 이렇게 어린 새끼를 집어넣어 집에 어린 새끼는 반드시 집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집 없이 밖에 내놓으면 죽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12개로 돼 있고 여기다 돼지를 넣은 거는 돼지 젖꼭지가 12개였습니다. 돼지 젖꼭지가 12개. 그래서 여기 뭐지? 원래 암컷들이 있잖아요. 젖꼭지 숫자에 의해서 새끼를 낳대요. 젖꼭지 숫자에 보통은 최대는 젖꼭지 숫자, 보통은 2분의 1. 그래서 사람도 쌍둥이 많이 낳지만 보통은 하나를 낳은 이유가 젖꼭지가 2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 새끼들도 보통 7마리에서 6마리에서 7마리가 낳는 게 평균이래요. 근데 최대 많이 낳을 때는 12마리까지 낳는 거예요.
자연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젖꼭지가 4개인 동물은 보통 2마리 정도 난대. 네 쌍둥이 난 사람 조수. 그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과학입니다. 과학이 없어. 설명이 없어. 대폭은 이거 여기까지가 이제 12지지. 그래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해서 12개의 지지입니다. 천간, 자, 천간을까지 내가 천간을 원래 설명을 하고 지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천간은 여기 갑, 을, 경, 무, 기, 그다음에 경신, 경, 신, 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를 말합니다. 오행에 관계된 것으로 동방목, 오행은 목, 그 다음에 화, 이쪽은 금, 그 다음에 수, 토입니다. 중앙토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앙토. 숫자로는 3, 8, 2, 7, 4, 9, 1, 6, 5, 10. 중앙토에 10. 몸은 10개월 만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몸 기자. 물도 육각수 최고 좋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두 시간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줬고 다음에 내가 기회가 있으면 천간도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일지도 모르지만 예, 어느 저기 세월에 하고 그 다음에 농사 지으러 가신다고. 차근차근 한번.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실 이 부수를 한 3회 내지 4회까지는 끝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고 또 이게 17회까지 하다 보면 정말 너무 한자가 재밌고 또 진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도 너무 많고 재밌는 이야기도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전달해주지 못하고 지금 오늘 끝내게 돼서 미안하고요. 다음 방학 때 될 수 있으면 꼭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책도 완성해서 내가 책도 그때는 책을 팔아먹어야 되겠죠. 완성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한 권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